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기말고사 시험 범위 중에서 수업 시간에 모품 문제에 대해서 해설하겠습니다. 자, 좀 빠른 속도로 진행을 해볼게요. 좀 집중하시고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밑줄 친 기역,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기역, 하우사 족에게는 출산 후 2년간 임신을 금하는 관습이 있다. 이거 하우사 족에게만 있는 관습, 문화적 풍습이죠. 출산 후 2년 동안 임신을 못합니다. 그 이유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백질 결핍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화는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기억은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 다수가 공통적으로 지닌 생활 양식임을 보여줍니다. 이거 하우사족에게만 나타나는 문화적 특성이죠. 이건 그들이 공유하는 문화의 속성에서 공유성이네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네요. 옳지 않은 거 찾아야 되거든요. 니은 단백질 결핍증으로 사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하우사족에게는 단백질이 부족한 자연 환경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는 무시하면 안 되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문화 상대주의죠. 이런 게 문화 상대주의. 그러니까 상대주의 입장에서 이거는 존중해줘야 됩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디귿, 혼인문화. 이 혼인문화는 좁은 의미입니까? 넓은 의미입니까? 그렇죠. 혼인과 관련된 생활 양식의 전부 다 수식을 받고 있죠. 수식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입니다. 문화시설은 어때요? 발전되고 세련된 시설이었죠? 그러니까 이건 평가적 의미의 좁은 의미죠. 이거와 달리 넓은 의미 맞는 표현이네요. 리을, 그 여자는 다른 남자의 배우자로 공인되는데 그래서 한 여자가 배우자, 남자 배우자가 2명이래요. 그래서 일부 2처제거든요. 리을은 새로운 문화 요소가 추가되어 점점 더 풍부해진 문화의 속성을 보여준다. 문화가 세대와 세대를 전달, 계승하다 보면 문명이 발달하고 어번던트해지고 이거 문화의 무슨 성이었습니까? 그렇죠. 축적성이었죠. 배우자가 1명, 2명, 3명, 4명 축적이 된다. 그래서 배우자는 많다, 풍부하다. 그래 축적,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건 단지 배우자가 많은 일부 2처제 가족 제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을은 요거는 틀린 표현.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일부 2처제 이거 가족 제도죠. 무슨 문화죠? 그렇죠. 물질? 아닙니다. 비물질. 비물질 중에 제도 문화가 되겠네요. 제도 문화는 사회 구성원의 통제, 질서 유지에 관여하죠. 네,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럼 또 넘어갈게요. 자, 문화의 속성 표시해볼까요? 상대와 행동을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게 한다. 무슨 성? 그렇죠. 바로 나와야죠. 공유성. 새로운 요소 추가되고 없어지기도 한다. 이거 변동성. 한 부분의 변동이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어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어서 부분의 변동은 전체의 변동을 이야기한다. 전체성. 후대 문화가 계승되면서 보다 풍부하고 어번던트. 이 무슨 성? 축적성. 문화는 상징을 통해 다음 세대로 전달, 계승된다. 똑같이 축적성. 문화는 여러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하나의 체계, 전체이다. 전체성. 문화는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 또 나오죠. 전체성. 제일 많이 나오네요. 문화는 구성원 간의 사고와 행동의 동질성을 형성하게 해준다. 그 사이 구성원들이 뭐한다? 공유한다. 공유성. 문화는 선천적이면 후천적으로 뭐한다? 배운다. 학습성. 자, 여기 됐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가진 문화의 관점입니다. 문화의 관점 하면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총비상이 나와야 됩니다. 총비상. 총은 총체론적 태도, 비교론적 태도, 상대론적 태도. 자, 갑은 경제적 측면에서 치우친 주택의 연구 경향을 비판하며 주택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갑은 주택의 경제적뿐만 아니라 사회적 성향, 자연적 조건, 자원의 영향과 모든 부분들과 밀접한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다. 그래서 부분과 부분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전체적 맥락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총체론적 관점이죠. 자, 을은 남태평양의 여러 섬에 나타난 선물 문화를 연구한 결과 선물의 형태가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특수하기도 하지만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어느 사회나 보편적으로 중요하기도 하다. 자, 어떻게 했습니까? 남태평 여러 섬을 뭐 했죠? 비교했죠. 비교하니까 보편성과 특성을 보다 객관적 안목에서 파악했죠. 무슨 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자, 기억, 갑의 관점은 문화가 부분이 아닌 전체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 그래서 전체론적, 총체론적 관점 맞습니다. 을의 관점은 여러 문화를 비교하면서 공유되는 보편성을 파악한다. 맞습니다. 특성도 파악할 수 있었죠. 자, 기억, 니은. 그 답은 1번이고요. 자,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자문화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아닙니다. 을이 오히려 더 객관성을 파악할 수 있죠. 을이 더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 이건 주관에 치우치는 것보다 자, 여러 문화를 비교 분석을 했거든요. 비교 분석하다 보면 객관성이 확보가 되죠. 자, 달리 틀렸습니다.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모든 문화의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아닙니다. 갑 총체론적 관점도 문화는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문화 이해 태도죠. 항상 태도 나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그렇죠. 자, 문화를 상대주의적 관점에서 이해해야 된다. 문화 상대주의. 그 다음 문화 절대주의. 절대주의는 뭐가 있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우리 문화가 짱이다. 자문화 중심주의. 외국 문화, 큰 문화를 섬겨야 된다. 4대주의. 그래서 상대주의, 자문화 중심주의, 4대주의. 자, 이렇게. 자, 타문화를 받아들임에 있어서 A는 B에 수용적이지만, 자, 자기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는 데는 B가 A보다 유리하다. 그러면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상대, 자문화, 4대주의 중에서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건 상대주의하고 4대주의죠. 그럼 상대주의하고 4대주의. 정체성은 어느 게 더 유리합니까? 상대주의가 정체성은 더 잘 지키죠. 그러면 자, B가 A보다 정체성을 더 잘 지키면 B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상대주의고요. A가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4대주의고요. 그럼 C는 당연히 하나 남은 거 자문화 중심주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1번. 외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선호 풍조는 A의 사례이다. 자, 옳지 않은 거 올라야 되거든요. 4대주의. 왜 맹목적으로 숭상하죠. 그러니까 요거 맞는 편이고요.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외국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것은 B의 사례이다. 자, 선생님이 여기 조금 실수를 한 것 같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A는 B에 비해 수용적이지만 타문화를 받아들이는 것. 자기 문화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B가 A보다 유리하다. 한편 문화의 다양성 신장. 아이고, 선생님 실수했네요. 자, 죄송합니다. 여기 좀 정정할게요. 지우개를 한번 지워볼까요? 지우개 이거 자, 제가 이거 잘 안 써봤는데. 자, 지우개 한번 여기 지워보겠습니다. 어이구, 죄송합니다. 자, 그럼 다시, 미스, 여기. 조금 빨리 하다가 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신장하는 데는, 요게 상대주의가 필요하죠. 또 자기 문화의 수용하는 거. 자, A는 B에 비해 수용적이지만, A가 그래서 4대주의네요. 죄송합니다. A가 4대주의. 그 다음 B는 수용적이지는 않은데 정체성은 지킬 수 있죠? 자문화 중심주의네요. 자기 문화가 최고다니까. C가 다양성, 골고루 다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니까 이게 상대주의네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연장자에게 악수를 청하는 외국인을 보고 무례하다고 비난하는 사례는 그렇죠. 외국 문화를 무시하는 거니까 자문화 중심주의 2번 맞고요. 3번 외국의 특정 음식에 대해 거부감은 있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C의 사례이다. 그렇죠. C는 자, 생활 양식으로 존중하는 거죠. 물론 거부감은 가질 수 있지만 그들의 생활 양식으로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는 표현이고요. 자, 국수주의가 뭐였어요? 우리 국가가 최고다, 우리 국가가 짱이다 라고 보는 건 요건 B죠. 또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가 있다. 요거는 맞는 표현이네요. 극단적 상대주의를 다 인정하다 보면 인간의 존엄성, 윤리성을 상실한 사례까지 인정할 수 있다라는, 자, 이건 예를 들어줬고요. 답이 4번입니다. A, B 모두 문화에 대한 우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본다. 어때요? A, B 둘 다 자문화중심주의 사대주의는 문화를 평가하고 우수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편이네요.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쭉 가겠습니다. 밑으로 내리고 쭉쭉쭉쭉. 자, 요 문제는 좀 수능에서도 좀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자, 한번 볼게요. 다음은 문화변동의 요인을 가다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 갑국과 을국의 문화변동 사례를 분석한 자료이다. 갑국과 을국은 상호교류 이외에, 이게 되게 중요하네요. 상호교류 이외에 다른 제3국가와는 교류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교류는 A, 갑국과 을국에서만 일어났다고 봅니다. 가다는 각각 발명 아니면 직접 전파 아니면 자극 전파입니다. 일단 문화변동의 요인 가나다를 찾아볼까요? 문화변동의 외재적 요인인가? 아니요. 자, 이 중에서 문화변동의 내재적 요인은, 그렇죠, 가가 뭐가 되겠습니까? 발명이 되겠네요. 나는 문화변동이 외재적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얻어서 발명이 일어난 거죠. 외부로부터 전파 플러스 발명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나가 무슨 전파? 그렇죠, 자극 전파. 그럼 다는 남은 거 직접 전파가 되겠네요. 그러면 밑에 그림을 가볼게요. 갑국과 을국의 문화 변동. 1차 변동 요인. 자, 갑국은 을국만 교류했습니다. 그럼 발명에 의해서 네모가 만들어졌죠? 그럼 네모의 문화 변동의 원인은 발명입니다. 이게 새롭게 갑국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2차 변동, 자극 전파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럼 을국과 교류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자극해서 뭐가 만들어진 겁니까? 그렇죠, 별표라는 새로운 문화가 만들어졌네요. 자극 전파로. 그다음 을국 볼게요. 을국은 동그라미에서 자극 전파에 의해서 세모가 만들어졌네요. 당연히 이 세모는 갑국의 영향을 받은 거죠. 갑국의 영향을 받아서 아이디어를 자극해서 세모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이제 을국이 갑국에게 직접 전파를 받아가지고 제3의 요소, 이 동그라미 두 개는 제3의 요소네요. 이렇게. 그래서 문화 융합도 하나 일어났고요. 그리고 세모는 그대로 왔고, 요 네모는 어디서 온 겁니까? 갑국에서 온 거네요. 자, 그럼 같이 가보겠습니다. 가는 발명, 나는 직접 전파이다. 나가 자극 전파죠. 그래서 기억 틀렸습니다. 을국에서는 다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난다. 을국에서는 직접 전파로 인한 문화 융합이 나타났다. 특히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여기서 나타났네요. 다가 뭐였어요? 이게 직접 전파였죠? 직접 전파로 인해서 지금 동그라미 두 개가 생겼죠? 그러니까 문화 융합이 나타난 거 맞죠? 교류는 어디밖에 안 했어요? 갑국과 을국만 했습니다. 님 맞고요. 디귿, 갑국에서 창조된 문화 요소가 을국으로 전달되었다. 뭐가 전달되었습니까? 이 네모가 전달이 되었네요. 자, 리을, 을국은 1차, 2차 변동에서 모두 갑국의 영향을 받았다. 볼까요? 을국 볼까요? 1차에서 보시면 자, 이 세모가 만들어졌죠? 이 세모는 갑국의 문화 요소를 전파받고 아이디어를 자극해서 세모가 나온 겁니다. 당연히 어때요? 당연히 영향을 받은 거겠죠? 그리고 다를 보시면 마찬가지입니다. 다도 이 네모가 들어왔죠? 갑국의 네모가 들어와서 1, 2차 변동에서 모두 갑국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리을도 맞고요. 디귿, 갑국에 창조된 문화 요소가 을국으로 전달되었다. 이거 맞는 표현입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5번 이렇게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 문제. 자, 그럼 문화 관련 개념 및 하위문화. 이렇게 개념 정보, 요것도 안 했죠? 요것도 같이 가볼게요. 기억 한국 문화가 있네요. 기억은 문화는 무슨 의미죠? 한국인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전부 다죠? 그래서 넓은 의미죠? 넓은 의미가 맞고요. 그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니은이 전체 문화라면 기억은 니은의 하위 문화가 될 수 있다. 요건 하위 문화죠. 니은 세계 문화가 전체 문화라면 한국 문화는 세계 문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 문화. 리을은 자, 리을 보기가 다시 가보면 리을 보기가 자, 리을은 고려시대 국가였던 불교죠. 종교였죠. 종교는 관념 문화니까 비물질 문화죠. 비물질 문화. 그다음 디귿은 건축 기술. 기술은 뭐라 그랬죠? 그렇죠. 기술은 아주 중요했습니다. 물질 문화라 그랬습니다. 물질 문화. 성리학은 고려시대 때 불교가 융성했었던 시절의 성리학은 그렇죠. 이건 저항 문화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가볼게요. 자, 지금 종이 쳐가지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니음은 리을에 대해 저항 문화, 반문화 해서 이렇게 다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를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 문제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겠습니다. 하위 문화는 다른 집단과의 차별성을 부여한다. 그렇죠, 이거 맞죠? 자, 하위 문화는 사회 변동을 촉진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사회 구성원 내에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가 많다 보면 문화의 역동성이 높아져서 사회 변동도 촉진할 수 있습니다. 하위 문화는 사회 전체 구성원의 문화 공유성을 높인다. 자, 다양한 하위 문화가 있으면 문화 구성원 간에 다양한 문화를 누리다 보면 공유성은 낮아지겠죠?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X입니다. 사회가 다원화되고 복잡해질수록 하위 문화는 다양해진다. 맞습니다. 다원화란 표현이 자, 다양해진다. 똑같은 표현입니다. 하위 문화는 한 사회의 문화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예를 들면 노인 문화와 청소년 문화 사이에 세대 간의 갈등 원인이 되기도 하죠. 사회 변화에 따라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가 되기도 한다. 요거 선생님 무슨 예를 들었습니까? 청바지의 예를 들었죠. 청바지가 과거에는 하위 문화였지만 지금은 주류 문화, 전체 문화가 됐죠. 5번 하위 문화는 전체 문화와 다른 독특한 가치 규범을 갖기도 한다. 맞습니다. 하위 문화를 향유한 집단도 전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다. 그렇죠. 하위 문화를 누리지만 전체 문화 내에 살기 때문에 같이 향유할 수 있는 겁니다. 반문화에 대한 규정은 시대에 따라 상대적이다. 이거 예를 들었죠. 조선시대 때 천주교는 반문화였지만 오늘날의 천주교는 반문화가 아닙니다. 모든 문화의 총합은 전체 문화이다. 이거 틀렸죠. 왜냐하면 문화의 총체성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분의 합이 전체가 안 나온다 그랬죠. 다음 두 사례에 대한 공통적인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보겠습니다. 자, 가장 적절한 거. 요건요, 그냥 독해 문제거든요. 제시문 독해에서 요건 그냥 답만 불러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크게 부담 없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기억 밈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기억. 이민자 집단의 문화가 존재한다. 갑국에는. 자, 기억은 갑국의 주류 문화에 대항하는 반문화이다. 이민자 집단은 반문화가 아니라 그냥 단순한 하위 문화일 뿐이죠. 그 사이 주류 문화에 저항하지 않았거든요. 한국 내에서 이민자 집단의 문화 뭐가 있습니까? 차이나타운의 문화.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이 있거든요. 차이나타운의 문화를 우리 저항 문화라고 안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반문화, 이건 틀렸습니다. 자, 기억. 이민자 집단의 문화죠. 이민자 집단들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의 총체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넓은 의미 맞고요. 디귿 문화인, 발전되고 세련되고 교양 있는 사람. 그러니까 좁은 의미 맞습니다. 디귿은. 니은은 맞고요. 디귿 보세요. 자, 니은은 요리는 물질 문화, 리을은 비물질 문화에 해당한다. 자, 볼까요? 니은 음악이죠. 음악은 비물질 문화죠.
자, 음악은 비물질 문화입니다. 자, 음악은 요거 관념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 리얼. 요리는 물질 문화죠. 먹을 수 있는 요리죠. 그러니까 요거는 바뀌었네요. 틀렸어요. 그 다음 리얼 볼게요. 미음은 문화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화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미음 볼게요. 과거 대다수 사람들이 저속하다고 여기던 재즈와 블루스도 주류 음악과 융합하면서 대중음악으로 자리 잡았다. 그럼 어때요? 과거의 하위 문화였던 비주류 문화가 지금 와서 이제 대중음악, 주류 문화가 됐다는 건 문화는 어때요? 자, 계속 변하는 거죠. 답은 4번입니다. 이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 A, B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시오. 보겠습니다. A 한번 볼게요. A. 자, 하층 자녀의 노력 수준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층 자녀의 계층 이동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많이 할수록 계층 이동이 잘 된다. 자, 이건 갈등론일까요? 기능론일까요? 그렇죠. 노력할수록 얼마든지 계층 이동할 수 있다. 그래서 A는 기능론이죠. B는 보세요. 하층 자녀의 노력 수준과 상관없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계층 이동 가능성은 없다. B는 가정 배경이 중요하다. 그렇죠. 갈등론이죠. 그럼 볼게요. 1번. A는 희소가치가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분배된다고 본다. D는 뭘까요? 희소가치. 희소가치는 돈이나 권력, 명예예요. 개인의 사회적 기여도와 무관하게 분배된다고 볼까요? 기능론이? 아닙니다. 사회적 기여도, 노력이나 능력이 뛰어나면 희소가치, 돈이나 권력, 명예를 높게 가질 수 있다. 라고 보죠. 그러니까 무관하다라는 표현이 틀렸어요. 2번 A는 희소가치의 분배 수준이 균등해질수록 똑같이 월급 주고 똑같이 지위를 부여해요. 그럼 사회적 효율성은 기능론자들은 싫어하겠죠.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봅니다. 의사한테 월급 많이 줘야지 훌륭한 의사가 나와서 국민 생명 보건이 좋아진다. 이렇게 봐서 의사는 월급 많이 줘. 직업의 규천은 있다. 라고 보는 게 기능론이니까요. 자, 사회적 효율성은 낮아진다고 본다. 요거는 자, 균등해질수록 사회적 효율성이 낮아진다고 본다. 이거 기능론 맞네요. 기능론 맞습니다. 그 다음 3번. B는 개인의 성취 동기와 갈등론이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에서 정해관계가 있다고 본다. 자, 희소가치 돈을 차등적으로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적게 줘야지. 차등 분배를 많이 해줘야지 개인들이 더 열심히 할 것이다. 이건 갈등주의자입니까? 기능주의자입니까? 그렇죠. 기능주의자. 돈을 많이 줄수록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것이다. 이거 기능주의자입니다. B는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 수준과 사회 갈등 정도 사이에 부가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고 본다. 갈등론 뭘까요? 자, 그럼 이런 거겠죠.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를 월급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차등 분배를 많이 해주면 사회 갈등이 많이 일어난다고 보겠죠. 갈등주의자는 왜 갈등이 일어난다고 봐요? 그렇죠. 누구는 많이 갖고 누구는 적게 갖는 이런 희소가치의 차등 분배에 따라 사회 갈등은 얼마든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갈등주의자, 사회주의 창시자 칼 막스는 뭐라 그랬습니까? 똑같이 분배하자. 그래서 부의 관계가 아니라 이건 정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5번 A 기능론은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사이에 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고 B는 무관하다고 본다. A는 뭘까요? 기능론자. 부모의 계층과 자녀의 사회적 성공 사이에 이건 정의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기능주의자. 얼마나 개인이 노력해서 얼마나 개천해서 용날 수 있다고 봐요. 자, B는 무관하다고 본다. B는 사회적으로 성공하려면 사회적 계층이 높아야 된다. 부모의 지위를 세습한다고 보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요거는 2번이네요. 2번. 자,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표문제인데요. 표문제. 자, 가나에 대한 옳은 분석을 고르시오. 자, 부모 자녀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각국 70년대 자녀 세대 중 2000년대에도 계층을 유지한 비율입니다. 항상 이런 표가 나오면 자, 기본형 표로 옮기라 그랬는데요. 자, 여기 한번 옮겨볼게요. 자, 여기 부모가 있어요. 자녀가 있어요.
자,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상중하 이렇게 옮겼죠. 상중하를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자녀, 가로축에 또 상중하를 써주는 겁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요건 세대 내 이동이 나왔네요. 70년대에서 2000년대죠. 그럼 70에서 2000으로 바뀌었죠. 그럼 70이 부모입니다. 부모 쪽에 써주면 되고 2000년은 자녀 쪽에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는 지우개로 한번 지워서 가볼게요. 자, 지우개로 한번 여기 지우면요. 여기 부를 지우고 이쪽 자를 지우겠습니다. 그럼 여기를 빨간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이쪽 70에서 2000년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70년대 자녀, 70년대 자녀 한번 가볼게요. 70년대 자녀는 상중하가 34, 20, 46이죠. 그럼 여기다 써주는 겁니다. 자녀 34, 20, 46이에요. 자, 그럼 해볼까요? 70년 자녀 세대 중 2000년대에도 똑같은 계층을 유지한 비율이죠. 그러면 자, 70년 자녀 상층 34명 중에서 똑같이 유지한 비율은 34명 중에 절반 50%입니다. 그럼 여기다 얼마를 쓰면 될까요? 그렇죠. 17을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중층 20 중에서 똑같이 2000년에도 중층을 유지한 비율이 80%네요. 20의 80%는 얼마입니까? 그렇죠. 16을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하층 46에서 똑같이 하층을 유지한 비율이 50%입니다. 그럼 얼마를 쓰면 되겠습니까? 23을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같이 가볼게요. 기억, 가에 따르면 세대 간 상승 이동이 세대 간 하강 이동보다 많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주의하세요. X축, 가로축이 자녀죠. 세로축이 부모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가 부모가 나오고 자녀가 나온다 그랬죠? 근데 이거 부모 자녀가 거꾸로 됐습니다. 부모 자녀가 거꾸로 됐기 때문에 위의 삼각형 요거는 상승 이동이 아니라 하강 이동이죠. 그리고 밑에 삼각형은 거꾸로 읽으면 되니까 여기는 상승 이동입니다. 그럼 하강 이동을 더하면 2 더하기 2 더하기 19죠. 그럼 얼마입니까? 23이 되겠네요. 그리고 상승 이동은 24, 4, 1을 더하면 28이 되겠네요. 그럼 하강 23, 상승 28 해서 상승이 더 많네요. 자, 상승 이동이 하강 이동보다 더 많다 해서 기억은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 니은. 가에 따르면 자녀 세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다. 자, 볼까요?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이 가장 낮은 계층을 가보겠습니다. 자, 이건 색깔을 한번 바꿔볼까요? 자, 자녀 33, 상층 33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 자, 28입니다. 28. 자, 그 다음에 중층 자녀 20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2하고 1입니다. 자, 3이죠. 그리고 하층 46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경험한 비율은 2하고 19에서 21이죠. 그럼 어디가 제일 낮습니까? 그렇죠. 가장 낮은 계층은 중층이 맞네요. 그래서 니은 답이 맞습니다. 디귿, 가에 따르면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은 중층에서 가장 낮고 상층에서 가장 높다. 자, 이거. 자, 그럼 같이 따라가 볼까요? 부모 세대 계층 대비. 그럼 부모의 부모가 와야 됩니다. 그럼, 자, 부모 상층 볼까요? 10 중에서 얼만큼 대물림 했나요? 6만큼 대물림 했죠. 중층 볼게요. 60 중에서 17만큼 대물림 됐죠? 자, 중층의 대물림 비율은 보겠습니다. 중층의 대물림 비율. 중층의 대물림 비율은 부모 60 중에서 17만큼 대물림 됐죠? 그럼 60분의 17이 되겠네요. 자, 그럼 하층의 대물림 비율 보겠습니다. 부모 30 중에서 25만큼 대물림 됐죠? 그래서 30분의 25죠? 그러면 대물림 비율이 어디서 가장 높죠? 그렇죠. 하층에서 가장 높고요. 그리고 어디서 가장 낮죠? 중층에서 가장 낮네요.
그럼 하층에서 가장 높고 중층에서 가장 낮다 해서 요거 맞는데, 자, 하층에서 가장 높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네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리을 가나에 따르면 자녀 세대 중 세대 내 상승 이동을 한 사람이 세대 내 하강 이동을 한 사람보다 많다. 볼게요. 자, 요쪽 삼각형, 요게 상승 이동이죠. 세대 내 상승 이동. 요쪽 삼각형, 요거는 하강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숫자를 또 한번 색깔을 좀 바꿔보면요. 자, 여기가 23이죠. 전체가 46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요쪽은 그럼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그럼 23이 나와야 되네요. 여기 다 합이. 그리고 요쪽을 보시면 여기가 34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17이 나와야 되죠. 그러면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이라 그랬을 때 1번과 2번의 합은 전체가 2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가 16이니까 1번 플러스 2번은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보겠습니다. 만약에 4가 2에 다 쏠려 있다고 생각하면 그럼 하강이동의 최대 맥시멈의 합은 얼마입니까? 21이죠. 1이 0이 나오고 2가 4가 나와서 4가 다 이쪽에 쏠려 있다고 해도 하강이동의 최대값은 21이에요. 그럼 상승이동의 최소값은 23이에요. 무조건 상승이동이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리을도 맞는 겁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조금 어려웠죠? 자, 그 다음 3번 빈곤 유형 A, B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자, A는 최저생계비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죠. 그러니까 무슨 빈곤입니까? 그렇죠. 절대적 빈곤이네요. B는 중위소득의 50% 미만 상대적 빈곤이네요. 기억, 최저생계비를 높게 설정하면 A에 따른 빈곤율은 높아지겠죠? 틀렸고요. 현대사회에서는 A, B 모두를 사회 문제로 인식한다. 맞습니다. 디귿, A에 따른 빈곤율이 낮아지면 B에 따른 빈곤율이 높아진다. 요거는 틀린 표현입니다. 절대적 빈곤하고 상대적 빈곤의 기준 자체가 달라요. 자, 리을, 중위소득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상대적 빈곤이죠. 이 금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으면, 예를 들면 자, 상대적 빈곤선이 100만원입니다. 절대적 빈곤선이 6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100만원 미만자, 이 사람들은 상대적 빈곤 가구예요. 그리고 60만원 미만자, 이 가구는 절대적 빈곤 가구예요. 그럼 절대적 빈곤은 무조건 상대적 빈곤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래서 A 가구는 B 가구에 속한다. 이거 당연한 표현입니다. 니은, 리을 맞습니다. 자, 그리고 가나에 나타난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고르시오. 자, 보시면 이렇게 해서 자, 가는 역차별에 의해 사회적 소수자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해서 답이 1번입니다. 자, 이거 풀어보면 이거 쉬워요. 역차별은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사회적 소수자한테 역차별이 나타난다. 이런 표현은 안 씁니다. 이건 일반적인 부유한 계층들이 혹은 상대적으로 힘이 강한 계층들이 사회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느끼는 차별, 이런 걸 역차별이라고 하거든요. 역차별은 사회적 소수자가 느끼는 차별감이 아닙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해서 자, 수업 시간에 안 푼 문제는 1강과 2강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혹시 강의를 듣다가 모르면 선생님한테 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마치겠습니다.